검찰이 문재인 전 대통령에게 소환을 통보했지만 한 달째 문재인 전 대통령은 불응하고 있고 민주당은 망신주기라며 반발하고 있는 상황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장 변호사님. 네. 이 사건이 4년 전부터 제기됐던 의혹이죠? 맞습니다. 왜냐하면 타이 이스타젯의 실소유주였던 이상직 전 의원이 2018년 3월 달에 이 중진공 이사장에 임명이 됐거든요. 그러니까 이 임명과 관련한 대가로 사이의 채용이 이 거래 관계로, 대가 관계로 왔다 갔다 한 것이 아니냐라는 것이 검찰의 혐의 내용이고요. 예. 이 사건의 수사가 개시된 것은 말씀 주신 대로 이미 4년 전부터였기 때문에 민주당 측에서는 여론 환기용으로 또다시 문재인 대통령을 소환 조사하려는 거 아니냐, 망신주기용 아니냐 이렇게 반박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검찰은요, 문재인 전 대통령과 옛 사위인 서모 씨가 경제 공동체였기 때문에 서 씨를 채용할 때 돈을 줬던 건 사실상 문 전 대통령에게 준 거나 다름없다. 이런 시각을 갖고 있는 겁니다. 여기에 대해서 문 전 대통령의 최측근이죠. 민주당 윤건영 의원은 사위 월급으로 기소된 건 기네스감이다. 이렇게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사위 월급으로 이제 기소되면 기네스감입니다. 이거. 첫 출범할 때는 한 대여섯 명 정도밖에 안 되는 아주 작은 회사. 티켓팅을 하는 회사가 만든 저가 항공사를 꿈꾸는 회사.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대한항공 같은 회사가 아니라는 거예요. 구장훈 부장님. 네. 검찰의 무리한 표적 수사의 전형이다. 이게 민주당의 반발 포인트인 것 같아요. 네. 뭐 민주당의 그 반발 그리고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들의 반발도 뭐 일리가 아주 없는 건 아닙니다만 예. 저는 오히려 이 사건은 일찌감치 문재인 대통령이 재임 중에도 제기됐던 의혹이기 때문에 의혹을 해명하는 차원에서도 검찰 수사가 속도를 내서 잘잘못을 가릴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더더군다나 문재인 전 대통령은 당시 대통령 취임했을 때 이른바 적폐청산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광범위하게 과거 정부 뭐 전현직 그 관료 심지어 전직 대통령에 대한 수사까지 했던 전례가 있기 때문에 예. 문재인 전 대통령 때의 어떤 적폐청산 수사와 견주었을 때 이번 수사가 과도하고 무리한 수사인지 아니면 그 합당한 의혹 제기에 대한 정당한 수사인지 아마 지켜보는 국민들께서 판단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국민의힘에서는요, 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법 위에 군림하지 마라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목소리 듣고 오겠습니다. 소환했는지 여부조차도 저희들은 잘 모릅니다만 만약 소환한 것이 사실이라 그러면은 검찰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수사하는 것을 이해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기영 대변인님, 그러니까 국민의힘에서는 문재인 전 대통령 검찰 소환 응해라 이런 입장인가요? 네, 뭐 당연합니다. 법 위에 아무도 군림할 수 없는 거고요. 법 적용에 예외가 있을 수 없습니다. 저희가 드리고 싶은 말은 뭐냐면 사실상 그 서모 씨란 분이 예. 항공업계 관련해서 어떤 경험이 전무한 분인데 그 현지 그쪽에 있는 곳에서 전무가 됐습니다. 그리고 뭐 한두 푼도 아니고요. 2년이 채 안 되는 기간 동안에 체류비하고 월급 포함해서 2억 3천여만 원을 받았습니다. 예. 그렇다면 이게 사실상 뇌물이 될 수 있고요. 결국은 그 수혜를 누가 입었느냐의 부분, 그 종착점은 문재인 전 대통령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본인이 만약에 문제가 없다면 이거에 대해서 수사를 받고 나서 재판 과정을 통해 가지고 그걸 해소하면 된다고 봅니다. 그런데 예. 이거 자체를 표적 수사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그렇다면 본인은 굉장히 아무도 건들 수 없는 어떤 언터처블한 그런 존재는 아니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이 문제가 단순히 이 월급을 줬느냐 안 줬느냐를 떠나서 청와대 민정수석에 있는 친인척 팀이 사실상 다혜 씨가 태국에 갔을 때 모든 것들을 다 처리해주고 환전 문제까지 해주고 그리고 또 한국에 있는 여러 가지 집에 있어서의 어떤 월세, 전세 그런 여러 가지 문제까지 다 도맡아 하지 않았습니까? 예. 민정수석실의 친인척 팀은 어떻게 본다면 비서의 역할을 하는 게 아니라 친인척들이 문제가 있을 때 이거를 사실상 사정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해야 되는데 그러지 못했다는 측면도 굉장히 비판의 한 대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문재인 전 대통령이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보여주시죠. 오늘 오전에 올린 글인데 제주 4.3을 앞두고 4.3의 역사를 알려주는 책을 추천한다. 나라가 이 지경이니 책 읽을 기분이 나지 않는다 하면서 책을 추천하는 글을 올렸습니다. 강성필 부대변인님. 네. 문재인 전 대통령이 항상 어떤 현안이 벌어질 때 그 현안에 대한 직접적인 메시지를 내기보다는
책을 추천하는 메시지를 올려서 네. 사실 일각에서 비판도 좀 일었습니다. 지금 책 추천할 때냐 뭐 이런 이야기도 나왔고요. 네. 그런데 오늘도 역시 책을 추천했습니다. 이건 간접적으로 우리가 검찰 소환 응하지 않겠다는 걸로 받아들일 수 있는 걸까요? 아무래도 이제 검찰 소환에 응하지 않을 것으로 저는 개인적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러한 이유가 사실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느끼기에는 이게 무리한 정치적으로 흠집내기냐 아니냐 이렇게 느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거죠. 예. 그 이유가 뭐냐면 결론은 이 사위 특혜 채용이라는 거는 문재인 대통령과 연결이 되려면 삼자 뇌물죄가 적용이 돼야 되는데 이게 문재인, 이상직, 문다혜 부부까지의 이 인과관계를 밝히는 게 생각보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찰이 내세운 논리가 경제 공동체라는 거예요. 그런데 앞서서 우리가 과거에도 있었던 일인데 곽상도 국민의힘 전 의원이 아들이 화천대유입니까? 그 관련된 그 회사에서 30대 과장이 퇴직금으로 50억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경제 공동체가 인정이 되지 않았어요. 예. 그런 것과 비교를 했을 때 문재인 대통령과의 형평성에 대해서 강하게 이의를 제기할 수밖에 없는 입장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문재인 대통령께서 전직 대통령으로서 또 국민들에게 해명할 부분은 좀 제대로 해명하시는 것이 좋다. 그래서 무죄를 입증하는 것이 저는 본인에게도 야당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하지만 검찰의 무리한 지적은 있을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예.